민수 씨는 40대 중반, 송도에서 10년째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초등학생 딸 하나를 둔 그는 매일 송도의 센트럴파크를 지나며 송도에 내 집을 갖고 싶다는 꿈을 키웠습니다. 송도는 포스코타워, 인천대교, 바이오 클러스터 등 여러 가지 호재로 떠오르며 부동산 시장에서 주목받는 곳이었죠. 2020년 부동산 시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유튜브와 부동산 카페에서는 송도는 인천의 강남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다. 이런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민수 씨도 매일 유튜브를 보며 송도의 부동산을 소개하는 영상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송도동에 위치한 더샵 퍼스트파크가 눈에 들어왔어요. 전용 84타입이 2019년에는 6억 중반이었지만 2021년에는 이미 12억대에 거래되고 있었죠. 그때 갭투자라는 단어가 민수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적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했죠. 당시 전세 시세는 6억 8천만 원. 현금 5, 6억이 있으면 매수가 가능했습니다. 민수 씨는 아내와 밤늦게까지 상의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송도에서 집 사는 건 불가능할 거야.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도 이제 내 집을 가져야지. 부부는 저축과 대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2021년 8월 민수 씨는 송도 더샵 전용 84타입을 12억 5천만 원에 매수했습니다. 전세를 6억 8천만 원에 놓고 나머지 5억 7천만 원은 대출과 저축, 가족의 도움으로 충당했죠. 계약서를 쓰는 날 민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송도에서 우리 집을 샀어. 이건 투자이자 미래를 위한 선택이야. 아내도 미소를 지으며 위치가 좋고 역도 가까우니까 더 오를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약 후 몇 달 동안 송도 부동산 시장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2021년 말 민수 씨의 아파트는 놀랍게도 13억 7천만 원까지 거래되며 최고가를 찍었죠. 부동산 커뮤니티는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송도는 끝없이 오른다. GTX 개통되면 15억도 가능하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동네 부동산 중개소에서 만난 중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죠. 송도는 글로벌 허브예요. 외국인 투자자도 몰리고 바이오 클러스터까지 생기면 대박입니다. 부부는 매일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며 행복했고 민수 씨는 매일 새벽 센트럴파크를 산책하며 이곳이 우리 집이라는 생각에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같은 단지 주민들이 이 아파트는 아직 더 오를 여지가 많다며 기대감을 공유했죠. 민수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린 정말 완벽한 선택을 했어.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았구나.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그는 자신감 넘치게 말했죠. 전세 끼고 샀는데 벌써 1억 넘게 올랐어. 송도는 대박이야. 모두 부러워했고 부부는 실컷 투자 이야기를 했죠. 그 중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동산도 소개해주면서 투자를 권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된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초 시장에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소식이 들리며 국내에서도 금리 인상 이야기가 본격화됐죠. 민수 씨는 우린 고정금리로 대출했으니 괜찮다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커져만 갔습니다. 자영업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했던 터라 월 이자는 점점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2022년 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동일평형 고층 매물이 8억 중반에 거래되었다는 거였죠. 민수 씨는 부동산 앱을 열어서 84타입 매물이 8억까지 떨어졌다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12억 5천만 원에 샀는데 8억? 4억 5천만 원이나 손해라니. 그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저녁 아내와 한숨을 내쉬며 걱정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 들렀을 때 중개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시장이 얼어붙었어요. 8억 금매도 연락이 잘 안 옵니다. 커뮤니티에는 송도 이제 끝났다. 갭 투자한 사람들은 망했다. 이런 글이 넘쳐났습니다. 민수 씨는 점점 시세를 보지 않게 됐습니다. 집값 하락도 고통이었지만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는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아내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비쌀 때 투자했지? 그냥 전세로 살면 안 됐을까? 민수 씨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투자하느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좁은 월세집으로 옮겨왔는데 좁은 집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는 딸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투자가 우리한테 행복을 줄 알았는데 2023년 민수 씨의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전세입자에게 연락이 왔던 겁니다. 이사 가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주세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했죠. 중개사는 요즘 전세도 빠지고 있어요. 6억 8천만 원은 절대 안 나가요 라고 했습니다. 전세 시장도 냉각되면서 같은 단지의 전세 시세가 4억 중반으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갭 투자의 핵심이었던 전세 시세가 무너지자 민수 씨는 점점 더 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결국 2억에 가까운 돈을 돌려주기 위해 사업자 대출과 마이너스 통장까지 받았고 차도 한 대 정리했습니다. 민수 씨는 주 7일 하루도 쉬지 않고 장사를 하며 매달렸지만 대출 이자와 생활비는 그를 옥죄어왔습니다.
아내는 우리 진짜 바보였나 봐 라며 한숨을 내쉬었죠. 딸아이가 언제 이사 가냐고 물을 때마다 민수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한때 행복의 상징이었던 집은 이제 무거운 짐이 되어 있었죠. 커뮤니티에는 송도는 더 떨어진다. 차라리 서울 구축이 낫다. 이런 글이 매일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는 더 이상 그런 글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2024년 겨울 민수 씨는 습관처럼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놀랍게도 같은 단지의 84타임 매물이 10억 5천만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록을 발견했죠. 이제 다시 오르는 건가? 그는 조심스럽게 지역 커뮤니티에 접속해봤습니다. 송도 센트럴파크 인근 단지들의 호가가 조금씩 반등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기조가 멈추고 전세 수요가 다시 늘면서 역세권 신축 단지로 매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죠. 부동산 중개사도 말했어요. 그나마 송도 중에서도 우리 단지가 반등이 빠른 편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시죠. 민수 씨는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여보, 요즘 분위기가 좀 나아졌대. 10억 5천만 원까지 올랐어. 하지만 아내는 담담하게 답했죠. 그래도 12억 5천만 원까지는 아직 멀었잖아.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10억 5천만 원까지 회복했지만 여전히 2억의 손해를 안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도 민수 씨 부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주말마다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민수 씨는 쉬는 날을 줄여가며 수입을 늘리려 노력했습니다. 적금은 없었지만 대출을 조금씩 상환하고 있었죠. 무엇보다 가족은 서로를 다독이며 버텼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잘해보려다 이렇게 된 거야. 민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선택을 했을까? 그 질문에는 답하지 못했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버텨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걸 말이죠. 2025년 7월 민수 씨는 여전히 송도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집값은 빠르게 오르지 않지만 그는 더 이상 매일 시세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다시 오르고 있다는 믿음과 열심히 살며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했죠. 아내는 말했습니다. 집값이야 오르든 말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중요해. 김민수 씨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상승장의 끝자락에서 기회를 잡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송도는 한때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지만 하락장에서는 투자 실패의 상징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결국 버티는 사람이 승리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회복까진 많이 남긴 했지만 언젠간 고점까지 회복할 그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모두가 지금이 기회다라고 외칠 때 그 기회를 주려는 사람은 큰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반대로 모두가 끝났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만들기도 하죠. 부동산은 장기적인 싸움입니다. 또 집은 투자 대상이기 전에 삶의 터전입니다. 송도는 탄탄한 실수요가 있다고 강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주거비용이 너무 오르다 보니 발전 가능성이 크다는 송도로 이주해 온 분들도 많고 송도 국제학교나 대학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금리 시절 지나치게 대출을 이용한 경우 금리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고 금매를 던지는 사람들이 속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에 걸쳐 송도에 급매물이 나온 사례가 많습니다. 대출을 받으려고 해도 금리가 높아 망설이고 그 사이 매물이 계속 축적되면서 가격이 더욱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곧 바닥인지 아니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송도는 여전히 거래량이 부족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적다는 뜻이고 빠른 회복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송도 부동산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면 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보면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우선 서울 수도권 상급지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하면 송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GTX 노선 공사가 빠르게 진행되거나 추가 개발 호재가 현실화되면 수요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송도의 실거주 목적이라면 1에서 4공구에 입지가 좋은 단지를 우선 고려하되 장기 거주 계획을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GTX 등 호재의 진행 상황을 자세히 점검해야 합니다. 신규 입주 물량이 많은 6809는 단기 하락 리스크가 크므로 입지가 탄탄한 지역을 선별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5년 현재 송도 부동산 시장은 매물 누적 현상과 저조한 거래를 보이면서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단지는 최고가 대비 50% 이상 하락하며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안겼고 마피 사례는 분양권 시장의 불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송도는 국제 비즈니스, 교육, 교통 인프라 등 여전히 잠재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본 민수 씨의 이야기처럼 눈앞의 기회보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는 거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충분한 실력과 자본을 갖추지 않은 채 섣불리 접근했다간 크게 실패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선 꾸준한 투자 공부를 통해 실력을 갖춰야 합니다. 전문가들의 경험담과 노하우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송도나 갭 투자와 관련된 고민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이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